네,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선생님 심준희 선생님이고요. 네, 오늘은 전기의 이용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전기의 이용 단원 정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전기의 이용 마지막 단원 정리 시간이고요. 과학책은 28쪽부터 31쪽까지, 실험관찰책은 14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우리 과학책 28쪽, 29쪽에 보면요,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동영상 하나 보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한 것들, 그리고 전기자동차 개발에 무엇이 중요한 건지, 그리고 전기자동차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연구해야 되는지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충전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공중전화 박스를 충전소로 재활용해 사용하기도 하죠. 이처럼 전기자동차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로 전기자동차 개발자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전기자동차 개발자는 전기자동차가 움직일 때 필요한 충전기, 배터리, 전동기나 차체 등을 연구하고 개발해요. 그리고 한 번의 충전으로 더 오래가는 전기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계공학이나 자동차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과 화학공학 등과 관련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살펴보면서 전기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정리해두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전기자동차는 아까 처음에 이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차이죠. 그렇죠? 보통 우리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그런 자동차에서는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뒤에서 매연들이 배출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환경 오염과 또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주요 원인이었는데요. 이런 전기자동차는 이런 것들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차입니다. 그래서 요즘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대체하는 그런 것으로서 대세들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전기를 어떻게 충전했을 때 한 번 충전했을 때 오래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배터리.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성능을 향상시키고 또는 추운 겨울철에 이 배터리 효율들이 막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배터리의 개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기자동차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기의 이용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미래 사회에서는 아마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꾸준하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책 30쪽, 31쪽에 있는 1단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다시피 우리가 전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 전기는 이 전지, 이 전기의 출발이 되는 이 전지에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전기가 이동한다는 것. 기본적으로 이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빈칸을 좀 해봤습니다. 책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지, 전선, 전구가 어떻게 되지 않게 연결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끊기지 않게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전기가 흐르게 되고 이 전구에 불이 켜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구는 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각각 연결을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도록 해야 되고요. 전기 제품에서 플라스틱 부분이나 이렇게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분에 백날 연결해도 전지는 흐르지 않아요. 그죠?
예, 전기는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 제품이 어디까지? 어디끼리? 그렇죠. 도체끼리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지의 연결 방법 한번 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 전지입니다. 전지의 위에 보시면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되어 있죠. 이런 연결을 전지의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플러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지의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구의 연결 방법 볼게요. 전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따로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전구는 생긴 그 연결된 모양으로 우리가 판단하는데요. 전구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전구의 직렬 연결. 전구가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구의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번 보죠. 예, 전구가 한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전구의 그렇죠.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지금 전구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전구가 서로 두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구의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밝기를 과학실에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지는 그렇죠.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 전구가 더 밝게 빛나고요. 전구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회로의 전구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자석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띠는 그런 것이 바로 전자석이었죠. 전류를 흘렸더니 못에다가 에나멜선을 감았을 때 에나멜선 주변에 못 주변에 이렇게 시침핀이 붙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봅시다. 제일 아래 전자석은 무엇이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부르고 전류가 흐르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자석의 성질을 가진 것은 우리가 영구자석이라고 한다는 것 그때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전자석은 직렬로 연결된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하여 전자석의 무엇을 조절할 수가 있죠? 더 많은 시침핀을 붙이고 싶었으면 전지를 더 직렬로 더 연결했죠. 그래서 전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무엇이 바뀐다? 전자석도 자석이니까 극이 있죠. N극과 S극이 있는데요. 전지의 극을 다르게 했을 때 전자석의 그렇습니다. 전자석의 극도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실험이었죠. 그렇죠. 극을 바꾸니까 나침반의 그 빨간 바늘이 다르게 이동했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한다. 어떻게 하는 거 있죠? 무엇을 잡아당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전선을 잡아당겨서 플러그를 뽑으면 안 됩니다. 전선이 끊어져 버리면요. 제가 말했지만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바로 누전이 발생하죠. 자, 어떻게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면 감전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 문을 열고 당연히 냉방기구를 틀어놓으면 안 되겠고요. 자, 어떤 전기 제품 플러그는 뽑아 놓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 플러그는 뽑아 놓습니다. 사실 우리나 학교나 가정에서 전기를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절약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네, 오늘 과제는 14쪽, 그 실험관찰 14쪽에서 17쪽까지 여러분들이 해보는 건데요.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11쪽의 붙임탁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전구의 불이 켜지는 조건으로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것들 쭉 써봤고요. 전구 밝기 비교하는 것, 전지의 직렬과 전구의 직렬, 직렬병렬을 이렇게 붙임탁지를 이용해서 붙여서 설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전자석의 성질도 아까 세 가지. 그렇죠.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고, 그 다음에 전지의 극을 바꾸면 극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석은 전지를 여러 개 어떻게 직렬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우리가 전자석의 성질을 사용한 것들, 자기부상열차 얘기도 했고요. 기중기 얘기 이런 것들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붙여보았습니다.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111쪽 붙임탁지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선생님과 했던 과학책 30쪽에서 31쪽을 확인하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16쪽에서 17쪽은 단원 마무리 문제 확인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숙제를 해보시는데 선생님과 일단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도체, 부도체, 전류, 부품, 회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빈칸에서 알맞은 말을 한번 골라서 한번 써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1번이요. 전지, 전선, 전구 등을 서로 연결해서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죠, 전기를 흐르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는 전기 회로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기 회로에서 무엇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죠? 그렇죠,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3번, 철, 구리, 알루미늄, 흑연처럼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그렇죠, 도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종이, 플라스틱, 유리처럼 전기가 안 흐르는 물체는, 그렇죠, 부도체라고 하였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전기가 흐르고 어떨 때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물체를 우리는 반도체라고 하였습니다. 자, 전구의 밝기가 가장 어두운 것을 찾네요. 전구의 밝기는 병렬일 때 밝고요, 직렬일 때 어둡죠. 그렇죠. 1번부터 볼게요. 1번, 전구가, 그렇죠, 전구가 이렇게 두 개가 다른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전구의 병렬 연결이라고 하죠. 2번은 볼까요? 2번은 전구가 그냥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직렬 연결입니다. 3번, 전구 두 개가 역시 두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구의 병렬 연결이고요. 4번, 역시 이 전지에서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역시 전구가 두 줄로 연결되어 있죠. 역시 병렬 연결입니다. 5번 볼게요. 예, 이렇게 이번엔 아래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네요. 역시 두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도 전구의 병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직렬 연결일 때, 전구는 직렬 연결일 때 밝기가 어둡고요, 전지는 직렬 연결일 때 밝기가 밝습니다. 그죠? 전류가 흐르는 나침반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까닭. 나침반 바늘은 자석으로 되어 있죠.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에 가져가면 나침반이 움직입니다. 자석이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전선 주위가 자석화되기 때문에, 자석처럼 되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것을 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답은 4번이겠네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났다. 즉 자기장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 전자석과 영구자석인데요. 우리 한번 얘기해보죠.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가진다. 영구자석은 전류가 흐르든 안 흐르든 계속해서 자석의 성질을 가진다. 전자석은 자석의 세기를 더 직렬로 연결하면서 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영구자석은 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없다. 예, 전자석은 전지의 극을 바꾸어 가면서 극을 이동시킬 수가 있지만, 바꿀 수가 있지만 영구자석은 극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전자석과 영구자석의 세기는 조절할 수가 없다. 맞나요? 아니죠. 전자석은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석은 영구자석과 달리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 그렇죠.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영구자석은 자석의 극이 일정하다. 그렇죠.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뀐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실험으로도 확인했죠. 극을 바꾸니까 나침반의 빨간 바늘이 다르게 붙는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는 모습. 자, 여기 전선이 걸렸어요. 자, 이거 문제죠. 전선을 잘 정리를 해서 걸리지 않게 해야 되고요. 물 묻은 손으로 좀 만졌어요. 이것도 문제죠. 여기 보시면 물이 다 엎질러져 있습니다. 전선 주변에. 이런 것도 문제고요. 자, 멀티탭에 플러그가 너무 많이 꽂혀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이 친구는 지금 전선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 외에도 몇 개 문제가 보이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선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콘센트 한 개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전기 제품에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거 봤죠? 자, 방금 이 친구가 발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거고요. 자, 이 친구 역시 물 부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과제는 실험 관찰 14쪽에서 17쪽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전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잊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일단은 전기 이용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전 학년 전체 등교가 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더 과학 시간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